네, 존경하는 내외 기자님, 그리고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2025년 학예 학술 세미나 AI 인공지능의 생활화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 세미나의 사회를 맡은 혜경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인공지능의 비약적 발전이 우리의 일상과 교육, 문화, 정책에 어떻게 소멸되고 있으며 실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지 국내외 전문가 여러분과 함께 깊이 있게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시간 내어 자리해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학예 학술 세미나 AI 인공지능의 생활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K학술문화학술원 이사장 박광수 원광대학교 명예교수님께서 본 세미나의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박광수 이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AI 인공지능 생활화라고 하는 주제의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학술 세미나를 주최하게 된 K전통문화학술원의 이사장을 박광수 교수였고요. 그리고 오늘 준비하는 과정에서 왜 이런 주제로 설정을 했는가라고 했을 때 현재 연구실 속에서만 연구된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연구, 산업, 모든 정책 분야까지도 일상생활 속에 젖어들어 있기 때문에 AI 인공지능의 생활화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세미나를 열게 되었습니다. 2025년도 6월에 새로운 정부가 탄생을 했죠.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라고 명칭을 하고 AI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할 국가정책을 설정을 하고 세계의 AI 3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울산 지역도 방문을 하고 광주 지역도 방문을 하고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앞으로 AI를 국가정책의 실체로 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전라북도 지역, 특히 익산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노력들이 있어져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계와 그리고 실질적으로 산업계에 근무하시는 분, 그리고 특히 오늘 장경호 시의원께서도 오늘 참석을 해주셔서 앞으로 익산시를 비롯해서 전라북도가 다른 지역과 더불어서 소외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여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오늘 AI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 삶의 방식에 대한 재해석 그리고 지역사회 공동체를 활용하기 필요한 시점인데 이런 시점에서 오늘 세미나가 출발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명도 국회의원께서는 직접 오기로 하셨지만 여러 가지 예결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축사를 동영상으로 해주신 데 대해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조 강연을 맡으신 한성국 교수님은 AI 인공지능 생성지능의 세계적 동향과 한국의 과제란 주제로 생성형 인공지능의 글로벌 발전 추세를 분석하고 한국이 나아가야 할 정책적, 산업적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별 초청 발표를 맡으신 장경호 익산시 의원께서는 AI 정책과 익산시의회 과제라는 주제로 국가정책과 지역 행정의 연계를 통해서 AI 기술이 어떻게 도시 운영과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하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모색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이영민 교수님의 AI 활용, 음악 작곡 및 영상 제작 사례에 대한 발표가 있고 지수연 교수님께서 AI 활용 PPT 제작 사례 그리고 민동규 에이전트 엔지니어님이 AI 에이전트 활용 방안과 전망 그리고 박정혜 박사님이 AI와 학문융합 학술연구의 통합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기술들이 있고 지식이 있는데 오늘은 그 지식을 또는 지혜를 나누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등불을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나눠주다 보면 온 세상이 다 밝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옵니다. 이번 AI 인공지능의 생활화라고 하는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통해 AI 기술의 중심에서 정책과 삶 그리고 철학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축사 영상으로 이어서 제22대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전라북도 익산시 의를 대표하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님의 축하 영상 메시지를 신청하겠습니다. 한병도 의원님께서는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오늘 이 자리를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을 영상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다 함께 신청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병도 의원입니다. 학술 세미나 AI 인공지능의 생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K 전통문화학술원 박광수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AI 3대 한국 도약이라는 중요한 국가 비전을 제시한 지금 여러 도시들이 빨리 움직이면서 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 또한 오늘을 계기로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산업계는 함께 손을 잡고 전통권 AI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5년 학예 학술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 세미나가 익산과 전국의 미래를 여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병도 의원입니다. 한병도 국회의원님의 따뜻한 축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본격적인 학술 세션을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기조 강연으로 원광대학교 컴퓨터 소프트웨어 공학과 명예 교수이자 국내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융합 분야를 선도해 오신 한성훈 교수님의 기조 강연입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AI 인공지능 생성 기술의 세계적 동향과 한국의 과제입니다. 한성훈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셨어요. 오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인공지능 기술 글로벌 동향과 우리의 전략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요즘에 가장 핫한 주제가 인공지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TV를 보나 언론을 보나 인공지능 이야기가 이 시대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에 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된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안목을 역장에 그래서 이 메인 평가로 시작하면 되는데 아이고
일단 저기다가 따로 해. 예, 예. 여기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은 아주 오래된 기술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1930년에 알란 튜링이 인공 컴퓨터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갖다가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1936년부터 컴퓨터 개발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950년에 알란 튜링이 Can Computer Think? 컴퓨터가 생각할 수 있는가 하는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950년대부터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은 1956년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용어가 만들어져서 인공지능 연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연구만큼 우여곡절이 많은 연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인공지능 연구가 2번에 걸쳐서 폭망했습니다. 완전 쫄딱 망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생각했을 때 사람의 지능을 모방하는 인공지능을 쉽게 만들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인간의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었던 그런 단순한 생각을 갖고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2번에 걸쳐가지고 인공지능 연구가 완전히 중단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경부터 사람의 두뇌를 모방한 인공신경망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비로소 상용화가 되면서부터 사람의 두뇌를 모방한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사람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인공신경망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해서 사람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 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번역, 통역 이런 것까지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기계와 인공지능과 사람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후에 잘 아시는 것처럼 2022년에 챗GPT가 나오면서 인공지능이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와 같이 인공지능은 굉장히 오래된 그런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했었던 것이 2017년에 발표된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인공신경망, 사람의 두뇌를 모방해서 그것을 컴퓨터로 인공지능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이론적 기반과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인공지능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우후죽순처럼 인공지능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모든 과학이 그렇지만은 일단 단초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 단초를 기반으로 해서 발전하는 것은 순식간에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챗GPT가 나오면서부터 수많은 인공지능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략 한 만여 개 정도의 인공지능 모델들이 개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공지능의 전성, 인공지능의 황금기가 도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2014년에 노벨상을 타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노벨상을 타신 존 허필드와 제퍼리 힌트. 물리학상은 전통적으로 우주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에너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존 허필드는 인공신경망에 대한 기본 이론을 제시했고 제퍼리 힌트 교수는 그 인공신경망을 이용을 해서 컴퓨터를 만드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이론적 기반을 만드신 분입니다. 결국은 물리학상은 물리학과는 전혀 관계없는 인공지능과 관계 있는 분들이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화학상도 여기 데이비드 베커드나 데이비드 하사비스 이런 친구들이 받았는데요. 데이비드 하사비스는 잘 아신 것처럼 알파고를 개발했던 지역입니다. 이 화학상도 전통적으로 물질의 화학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헌한 사람들에게 화학상을 줬는데 이번에 화학상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화학과는 관계가 없는 인공지능과 관계되는 사람들이 다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인공지능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그 성능이 무지무지하게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잘 아신 것처럼 사람과 인공지능의 그 수준을 비교해 보면은 2016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사람을 능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인간보다 더 똑똑한 그러한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과 동행하는 그리고 같이 공생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얘기를 하죠. 인간의 지능도 점점 진화한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지능도 점점 높아진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인공지능이 인간을 능가하는 순간, 지능적으로 인간을 능가하는 순간을 우리가 특이점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7년에 레이 커즈와일이 특이점이 온다. 어느 순간에 인공지능이 너무너무 급속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순간이 돌아가면은 인간의 지능을 넘는 초인공지능이 나타날 거다 하는 책을 2007년에 썼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을 2045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올해 책을 다시 썼습니다. 이 친구가 마침내 특이점이 시작됐다. 이제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그런 인공지능이 나오기 시작했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공지능의 기술은 아주 급속하게 이렇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의 샘 알트만 초인공지능 시대가 가까워왔다. 특이점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에 좀 많이 사용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부드러운 특이점, gentle singularity라고 하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특이점이 도달했다. 조만간에 부드럽지 않은 그런 특이점이 도달할 거다. 초인공지능, 인간의 모든 능력을 뛰어넘는 초인공지능이 나오게 될 거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챗GPT 이런 것들은 대부분 버전 4입니다. GPT-4예요. 그런데 GPT-5가 조만간에 출시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아마 10월 7일 날 발표할 걸로 이렇게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는데 GPT-5가 나오면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챗GPT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또 다른 인공지능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 GPT-5가 나오면은 세상은 또 한 번 격변의 시대가 되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는 손정희 같은 친구들, 이 친구는 인간보다 100만 배, 만 배의 초인공지능을 10년 안에 실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초인공지능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인공지능 기술은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
그 인공지능 기술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우리는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합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은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 문서라든지 사진 또는 이미지, 언어, 여러 가지 자료를 갖다가 공부하는 그러한 인공지능의 기반이 되는 것을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해서 각각 여러 종류의 그 인공지능을 우리가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인공지능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리고 이 파운데이션 모델의 성능을 어떻게 극대화하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 파운데이션 모델은 그동안에 2016년 이후부터 무수히 많은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뭐 챗GPT도 그 중에 하나고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챗GPT 4, 클로드 이런 것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딥시크 R1 같은 모델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 인공지능의 성능을 좌우하고 인공지능의 활용을 결정짓는 요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지금 작년에 개발된 걸 보면은 미국에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40여 개를 개발했습니다. 중국에서는 15개 정도를 개발했어요. 한국에서는 여기 하나 개발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통계 보고서에 나올 때 이거 스탠포드 대학에서 전 세계에 인공지능 현황을 조사하는 매년 나오는 아주 신뢰성 있는 그러한 보고서입니다. 거기에 한국이 빠졌었어요. 한국은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난리가 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여러 기관과 개발자들이 항의해서 이번에 보고서에는 하나가 추가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그 파운데이션 모델이 인공지능을 만드는데 기반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뒤처져 있는 그런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파운데이션 모델,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어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네이버의 하이퍼 클럽 X, 카카오의 카나나 이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 같은 데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여 가지의 파운데이션 모델도 있고 중국에서는 딥시크를 비롯한 다양한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하는 것이 인공지능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인공지능에 대한 개략적인 그런 상황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현재 상황을 보면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인공지능 패권주의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계 모든 국가나 또는 기관, 기업체가 인공지능 패권으로 누가 이 패권을 잡느냐 하는 것이 미래를 결정짓는 기본 요소가 되고 있어서 인공지능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으로 하나를 요약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인공지능 기술이 거침없이 진화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책들도 굉장히 시중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인공지능 패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은 핵무기보다 더 위험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핵무기는 다량으로 사람들을 갖다 살상할 수 있는 그런 무기일지 모르지만은 인공지능은 어떻습니까? 인공지능은 인류를 말살할 수 있는 그런 무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핵무기보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공지능을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국가가 전 세계를 지배할 수가 있고, 또 인공지능을 갖고 있는 기업이 모든 것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인류를 지배하는 것은 더 이상 공상과학의 용어가 아니다. 이분은 인공지능의 대부라고 알려진 노벨상을 받은 제프리 힌튼 교수입니다. 인공지능이 그만큼 막강해지고 그리고 핵무기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기술을 선점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 타임즈에서도 이 초인공지능은 핵무기 이상으로 인류를 갖다 위협할 거다. 그리고 인류를 말살하는 그런 단초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자,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 기술을 잡는 사람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인공지능 패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과 중국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요즘에 우리가 언론에서 보면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반도체, 공급망 이런 분쟁들, 이런 분쟁들의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은 인공지능 기술을 누가 선점하고 그 인공지능 기술을 누가 장악하느냐 하는데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인공지능 전쟁이라고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2025년 11월 20일 날 트럼프가 취임을 했습니다. 새로운 트럼프 정부가 취임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어떤 날일까요? 굉장히 경사스럽고 미국에게는 의미 있는 그런 날입니다. 자, 이런 날인데 바로 같은 날 중국에서 딥시크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공개했습니다. 딥시크가 나온 거는 원래는 작년 이전에부터 중국에서 딥시크를 개발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트럼프가 취임하는 날 딥시크를 공개했습니다. 이 딥시크가 공개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가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까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인공지능 기술이 나온 겁니다. 와,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있어서 충격적인 거죠. 결국은 이 미국의 잔칫날 재뿌렸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모든 관심이 트럼프의 취임보다는 딥시크에 관심이 좀 쏠리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쟤를 뿌렸어요. 자, 이 딥시크는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챗GPT, 미국이 갖고 있었던 그런 기술들을 5%만의 비용으로 만든 아주 획기적인 그러한 그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스푸트니크 순간, 미국이 우주 비행을 소련한테 처음에 뺏겨갔잖아요. 그때와 같은 그런 스푸트니크 순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딥시크가 나오면서 미국은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 딥시크는 그동안에 미국이 자랑하고 있었던 오픈AI의 챗GPT와 비교했을 때 5%, 18분의 1 정도의 비용과 기술로 시설로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동안에 미국이 중국을 갖다가 제재를 해가지고 이런 거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반도체도 없고, 그 다음에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그 핵심이 되는 GPU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판매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게 해서 중국이 전혀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악조건에서도 챗GPT를 능가하는 그런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완전히 충격을 받았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때요? 이 딥시크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제재는 허스고가 되는 그런 순간이었었고,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가들이 완전히 폭락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주식가가 굉장히 폭락하게 됐었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때요? 미국이 한 방 먹은 거죠, 이제. 이거 먹다 보니까 12월 21일 날입니다. 다음 날이에요. 취임 다음 날. 취임 다음 날 트럼프가 인공지능과 관련되는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이 선정이나 또 엘렉슨의 사장 샘 알트만 이 친구들을 모아놓고 다음 날 취임식 다음 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떻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5천억 달러가 투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719조 원이 투자가 되는 그러한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자, 취임식 날 딥시크에 한 방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는 이렇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다가 719조 원을 들여서 인공지능을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개발 목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개발 목표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게 하나가 카팅 아웃 차이나입니다. 중국의 싹을 자르겠다. 이게 스타게이트 719조 원을 들여서 하는 미국 프로젝트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아예 중국의 싹을 갖다 이제 잘라버리겠다 하는 그런 패권주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패권주의는 중국과 미국과 중국 이런 국가별 패권뿐만 아니라 여기 잘 아는 것처럼 샘 알트만 이 친구가 오픈웨이에서 챗GPT를 개발했어요. 같이 개발했었던 앨런 머스크와 서로가 헤어졌죠.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그런 S라고 하는 회사에서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기업 간에 이런 치열한 경쟁이 시작이 된 거죠. 1년 만에 챗GPT를 능가하는 그룹을 만들어서 이 인공지능 시장에 아주 새로운 강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인공지능을 향한 그런 패권주의가 지금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인공지능은 핵무기보다 더 무섭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기술을 갖는 사람, 갖는 국가가 인류를 지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운명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세계 강국이 되고 그리고 경제 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모든 것들을 인공지능에 걸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인공지능 기술이 국가를 살리고 그리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서도 작은 돈이지만 미국은 719조 원을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100조 원을 투입해서 소버린 AI를 개발하고자 하는 꼴이 있습니다. 자, 이 소버린 AI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인공지능 기술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기술은 여기 젠슨 환이 이야기하기를 대략 이런 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생성형 인공지능입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챗GPT 이런 것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이에요.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보고서를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시를 짓고 PPT를 만들고 논문을 작성하고 하는 무엇인가를 만드는 친구가 생성형 인공지능입니다. 자, 생성형 인공지능 다음에가 에이전틱 AI입니다. 그래서 뭔가 행동하는 거, 그리고 피지컬 AI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생성형 인공지능은 생성형 인공지능은 우리가 지금 널리 쓰고 있죠. 다들 이거 생성형 인공지능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그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 같은 거 안 쓰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완전히 구석기 시대 어르신들이죠. 인공지능 시대에 이런 걸 활용을 해서 다 써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 그러면 인공지능을 자유자재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발표 자료도 만들고 보고서도 만들고 사업계획서도 만들고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물어볼 수도 있고 법률자문, 여행 가이드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을 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다시 얘기하면은 이런 램프 속에서 뛰어나온 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거 모든 걸 만들어주고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헤어줄 수 있는 것이 생성형 인공지능입니다. 최근에 이런 언론 보도도 있죠. 챗GPT에게 대학 시험에 A+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우리 원광대학교가 있는데요. 원광대학교 이런 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렇게 새롭게 변화하지 않으면 원광대학교는 어떻게 될까요? 구석기 시대 학교가 될 겁니다. 학생들은 챗GPT를 쓰고 있어요. 교수보다 더 똑똑합니다. 챗GPT가.
그리고 보고서 같은 거 다 챗GPT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수들이 야 내가 보고서 내주는데 챗GPT를 작성하지 마.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뭐라 그러니까 챗GPT로 할 수 없는 과제를 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바뀌는 것이 교육이. 그래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교육입니다. 그리고 오픈 AI에서 대학 교과 과정을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도 다 마찬가지죠. 10년 걸릴 연구를 신약 개발 이런 연구들을 전부 다 인공지능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연구자들 인공지능보다 똑똑하지 않은 연구자들은 이제 도태화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창작도 마찬가지죠. 영화를 만들거나 시를 짓거나 소설을 쓰거나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그 인공지능이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인공지능이 창의적인 능력이 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창의적인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은 인간은 약간 오만해요. 그래서 인간만이 창의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그림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고 어때요? 우와, 대단히 멋있는 그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요. 아, 이거 누가 그렸어?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사람이 그린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그린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인공지능이 창의성이 없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창의적인 영역에서도 인공지능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만드는 거는 끝났어요. 생성한다고 하는 연구는 이제 끝났고 뭘로 합니까? 추론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능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인공지능은 추론하는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에이전틱 인공지능이에요. 자, 에이전틱 인공지능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인간을 대신해서 컴퓨터 작업을 수행하는 인공지능을 우리가 에이전틱 인공지능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 대신에 컴퓨터 작업을 수행하는 겁니다. 기업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엑셀입니다. 엑셀을 갖고 통계표를 만들고 뭐를 많이 써요. 그래서 기업의 직원들 중에서 엑셀을 잘 다루는 사람들이 목에 힘주고 유능한 직원으로 이렇게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자, 저는 엑셀을 잘 못 써요. 그런데 이제 엑셀을 잘 쓸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컴퓨터한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통계 자료가 있는데 이 통계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도표를 그려줘. 그러면 어때요? 얘가 내 대신에 어때요? 컴퓨터에 마우스와 키보드를 조작을 합니다. 마우스와 키보드 저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얘가 마우스를 움직여가지고 클릭하고서 누르고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모든 일을 내 대신 합니다. 그래서 일을 처리해주는 그런 것이 바로 에이전틱 AI입니다. 이런 에이전틱 AI를 이용해서 예약 같은 거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여름에 유럽으로 여행을 갈 거야. 여행 좀 예약을 해줘. 그러면은 컴퓨터가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지가 웹브라우저 열어가지고 여행 예약 사이트 다 찾고 항공권 사이트 다 찾습니다. 컴퓨터가. 그리고 거기에 이거 좋겠다 예약을 해요. 거기에 예약하려면 여러 가지 입력해야 되잖아요. 성명 이런 것들. 이거 컴퓨터가 내 대신 다 입력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약을 맞춰서 저한테 알려주는 거. 이런 것이 바로 에이전틱이에요. 그래서 이런 에이전틱 AI로 예약, 주문, 문서 작업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에이전틱 AI는 상황을 이해합니다. 컴퓨터의 상황이나 또는 실제로 어떠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행동하는 AI입니다. 실제로 자기가 말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행위를 할 수 있는 AI가 에이전틱 AI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일정에 맞춰서 항공권 예約같은 거 이런 것들 다 합니다. AI 에이전트가 이거 다 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제 인간은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소한 일들은 전부 다 인공지능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쇼핑 같은 것도 다 에이전트가 하게 되는 거죠. 쇼핑할 때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뭐 물건도 골라야 되고, 비교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주소도 입력해야 되고, 카드 번호도 넣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에이전트 AI가 다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는 이런 에이전트 AI가 모든 것을 다 하는 에이전트 경제 시대가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에이전트는 이거 뭐 나는 아직까지 이거 보지 못했는데 그리고 처음 듣는 얘기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구석기 시대 원시입니다. 에이전트들 엄청 나와 있습니다. 엄청 나와 있어요. 오픈AI, 오퍼레이터, 엔트로픽의 컴퓨터 뉴스, 구글의 이런 것들 다 나와 있어.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약간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런데 조만간에 이런 그 에이전트들이 아주 싼 가격에 우리가 인공지능을 하인으로 부릴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런 에이전트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그런 시대인데, 여기에서 MIT에서 나온 그런 잡지책 중에 하나가 마누스라고 하는 에이전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얘가 또 깜짝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마누스는 에이전트인데 지금까지 개발했었던 그런 방법하고는 차별화되는 그런 방법을 갖고 있는 새로운 에이전트가 기술이 마누스입니다. 중국에서 개발했어요. 이런 그 마누스가 나와서 에이전트 개발에 또 새로운 돌파구를 열고 있습니다. 피지컬 AI죠. 피지컬 AI는 이제 인공지능이 어때요? 뭔가를 만들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 대신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안정된 공간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인공지능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인간처럼 만들자, 이런 얘기죠. 휴머노이드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움직이는 그런 로봇을 만들자 하는 것이 피지컬 AI입니다. 피지컬 AI. 이 로봇, 인간을 닮은 로봇들 굉장히 많죠. 일상 공장이나 기업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창고를 정비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요리를 하거나 다리미질을 하거나 이런 가정 일을 하는 이런 로봇들, 이런 것들은 이미 좀 지나간 그런 것들이죠. 이제는. 그래서 이런 로봇들이 아마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보급이 될 겁니다. 2, 3년 안에 집에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휴머노이드가 도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삼성에서 조그만 가정에서 재공동이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렌트해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제 로봇이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와서 생활 도우미를 하는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게 피지컬 AI입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이 경호, 간호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미 인도네시아에서는 로봇 경찰들이 그 거리를 수배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 안전 그리고 어려운 일 같은 것들을 로봇들이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성형 인공지능 그리고 에이전틱 인공지능, 피지컬 인공지능 이렇게 발전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때요? 이 발전이 순차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발전합니까? 동시에 발전한다. 동시에 발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그 격변의 시기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런 격동의 세월을 사는 그러한 마지막 인간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는 이런 세상 정말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어떤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은, 한국의 전반적인 과학기술 수준은 전 세계에서 5위입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모든 기술을 갖다가 평가해 봤을 때 5위 정도 됩니다. 반도체 5위, 인공지능 9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바이오 기술은 10위,
양자기술 12위, 그 다음에 우주기술 13위, 이런 정도 됩니다. 한국의 과학기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5위지만은 인공지능만큼은 굉장히 뒤떨어져 있는 부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100조 원을 투자해서 AI 3대 강국을 만들겠다. 인공지능에 있어서 미국, 중국,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3대 강국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 정부에서는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리고 우리 실적에 맞는 소버린 AI를 개발하겠다. 그리고 5만 개 이상의 GPU를 갖고 오겠다. 인공지능을 갖다 개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 그 시스템입니다. 그 GPU를 가 필요한데 이걸 5만 개를 하겠다. 그리고 모든 사회 인프라를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서 사회 인프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바로 새로운 계획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소버린 AI. 요즘에 많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소버린 AI죠. 소버린이라고 하는 거는 주권, 자주권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적인 인공지능, 그리고 독자적인 인공지능을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예전에 그 국방, 이것을 갖다가 외국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자체내로 안보를 지키자 해가지고 자주국방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외국의 기술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독자적인 기술을, 인공지능 기술을 확보하자. 그래서 그걸 이용하자 하는 것이 바로 소버린 AI, 주권, 자주적인 인공지능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미래를,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100조를 투자해서 우리에게 맞는 자주적인 인간을 만들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네 나라에 맞는 언어와 문화를 갖다가 습득한 그러한 인공지능을 만들도록 하자 하는 겁니다. 챗GPT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공부를 많이 했는데 한국어, 우리나라에 대한 공부는 몇 퍼센트 했을까요? 대략 2% 정도 했던 겁니다. 2%.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것들은 제대로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문화가 깃들어 있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자 해서 각국이 이런 소버린 AI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인공지능을 개발하면서 소버린 AI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자주적인 AI를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SKT의 에이다, KT의 리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네이버의 크로바엑스, 이런 여러 가지 자주적인 그런 AI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에서는 100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범국가적인 AI 전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모델을 개발하자. 그리고 대한민국은 AI 대전환 시대에 접어들었었고 AI 활용의 1등 국민이 되어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독자적인 모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독자적인 모델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면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 접근성, 모든 사람이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하고 이것을 갖다 오픈소스로 해서 개방해서 누구든지 개발할 수 있게, 그리고 공공 서비스를 전부 다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정부에서 나온 것을 보면은 여러 가지 추진 방안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고 있고 정부에서 이걸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설적인 측면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GPU, H100이나 B200 이런 GPU들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GPU 이런 것인데요. 지금은 전부 다 엔비디아 걸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 엔비디아를 팔지 않아요, 미국에서. 우리나라도 이런 엔비디아를 능가하는 그런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퓨리오사의 레니게이드라고 하는 아주 좋은 것도 있고요. 리벨리온의 아톰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나 하이닉스에서 HBM이라고 하는 신의 기억장치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 기술들을 이용하고 데이터 센터 만들고 전력 이런 것들,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다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활용해서 소버린 AI를 만들도록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소프트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가에서 자주적인 그리고 독립적인 우리만의 인공지능을 개발하자 이런 그 정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약간의 논란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 때문에 이런 그 인공지능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인공지능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세계적인 활용, 인공지능 패권,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에이전트 AI와 그리고 피지컬 AI가 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소버린 AI로 인공지능에 대한 자주적인 그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성국 교수님의 출연을 있는 강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특별 초청 발표